뭐 어떤 그런 다양한 사례에 있어서 이제 SEC하고 지금 대한민국의 금융감독원이나 이제 한국거래소 금융위원회하고의 스탠스에서 보면 좀 차이점이 SEC는 어쨌든 간에 심판이에요. 그래서 이제 게임스탑 같은 사태가 터졌을 때도 관여를 안 했단 말입니다. 뭐 지지고 볶고 해서 나중에 게임스탑이 뭐 100배 터져갖고 파산했겠죠. 그 기관들 파산하고 개인들이 이제 돈 엄청 벌었다가 또 이제 고점에서 막타로 들어왔던 사람은 또 뭐 엄청 날렸을 거잖아요. 90%, 99% 날렸을 텐데 날린다고 하더라도 그거에 대해서 SEC가 일절 간섭이 없었는데 지금 우리 금융당국이나 우리 금융당국에서는 이제 툭하면 하는 얘기가 이제 투자자를 보호한다는 명목을 내세워갖고 그러면서 자꾸 시장에 자기들이 간섭한단 말이에요. 대표적인 사례가 금감원장이 이제 2차 전지가 고평가되어 있다는 얘기를 4월 달에 하고 그거는 정말 미친 겁니다. 감독만 제대로 하고 이제 운동장이 평평한 것만 자기가 이제 제대로 이제 하면 되지. 심판이 이제 누가 반칙하는 놈 없는지 이것만 잘 살피면 되지. 지가 뛰어들어갖고 청팀이 훨씬 더 이제 축구 잘하고 도덕적이니까 얘네가 이겨야 돼 하고 이제 그쪽 편에서 같이 공차 준 거나 사실 마찬가지니까. 근데 공차 준 게 뭐 개인이면 그러면 좀 그나마 좀 나은데 기관 외국인 편 들어준 거잖아요. 공매도 쳤던 기관 외국인들이 그 공매도 포지션 때문에 2차전지 공매도 포지션 때문에 되게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니까 그거를 지금 금융당국이 금감원장이 그다음에 한국거래소가 금융위원회가 도와주고 있는 거잖아요. 솜방망이 처벌도 불법 공매도의 문제로 그렇습니다. 예, 불법 공매도하고 이제 그 금융당국이 결탁돼 있다는 이제 증거고요. 지금 미국이나 이제 영국 같은 프랑스도 마찬가지고 그런 이제 선진국에서는 공매도가 훨씬 자유로운 대신에 이제 불법 공매도가 발각될 경우에 형사 처벌을 합니다. 지금 신한증권이 지금 이제 두 가지 지금 공매도 관련해서 신한투자증권이 두 가지 공매도 관련해서 불법을 저질렀는데 최근에 10월 달에는 이제 신한투자증권이 이제 아까 코스피 150 안에 있는 종목을 공매도를 쳐야 되잖아요. 코스피 150 밖에 있는 종목을 공매도를 쳐서 적발된 바가 있습니다. 형사처벌하면 되잖아요. 원래 징벌이라는 게 이제 징벌을 강하게 함으로 인해서 다른 예비 범죄자들이 이런 범죄를 저지르면 안 되겠다 하는 그런 경각심을 주는 목적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 걸렸고, 그 다음에 이제 8월 달 같은 경우에는 신한증권이, 그동안 이제 공매도 관련된 기록을 보고하는데 지연 늑장 보고를 한 게, 한 100여 건 정도가 적발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것들 다 이제 형사처벌하고 관계자들, 담당자를 이제 지금 현재도 법률상으로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신한증권이나 이제 그런 쪽에서는 이제, 징벌 쪽으로 해서 이제 6개월이나 1년 동안, 공매도를 못하게 한다든지, 그런 수탁을 못하게 한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기간 경고를 해서 이제 신한은행장이나 신한투자증권 이제 사장 같은 경우가 연임을 못하게 한다든지 하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지금도 일벌백계 할 수 있는 그런 법적 규정은 다 있습니다. 근데 이제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되게 과태료나 과징금 이제 몇 천만 원, 몇 억 정도 매기는 선에서 대충 끝나고 지금 금융감독원장께서 자꾸 이제 일벌백계 말씀하시고 특히 이제 HSBC나 BNP 파리바 같은 경우에 홍콩에 있는 불법 저지른 사람을 이제 한국에 송환해서라도 형사처벌을 하는 것도 검토해 보겠다라고 하셨는데 외국인을 송환해서 형사처벌하는 게 사실 제가 봤을 때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불가능하고 어려운 일 하지 마시고 지금 당장 신한투자증권을 압수수색을 하셔갖고 그 관련자를 형사처벌하시는 게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전에도 그렇게 애널리스트가 어느 주가 조작이나 이런 거로 인해서 처벌을 받거나 뭔가 고발이 되거나 이런 사례가 어마무시하게 많습니다. 되게 많은데 이것도 좀 문제가 뭐냐면 금융감독원 그러니까 금융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법률 제35조 2항을 보면 금융감독원에서 이제 검사나 감독을 통해서 획득한 정보는
외부에 유출을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언론 보도 이런 데 뿌리지 못하게 돼 있거든요. 금융감독원은 지금 어떻게 하냐면, 자기들이 이제 그 조항을 자기들 나름대로 되게 자의적으로 해석을 해서 내가 얘들 좀 손 좀 봐줘야 되겠다든지 좀 마음에 안 든다 싶은 그런 거는 언론에 흘려서 이제 기사화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좀 별로 그런 뭐 관계가 없다든지 얘들을 좀 이제 비호해 줘야 되겠다는 싶으면 그 35조 2항을 들어갖고 이름을 숨깁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들이 생기냐. 애널리스트들이 선행 매매를 통해서 이제 수십억 원의 이제 이득을 챙기고 이런 케이스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게 적발돼 갖고 형사 처벌 받아서 그래서 이제 1, 2년 징역형을 살고 나오는 동안에 금융감독원에서 그 이름을 익명 처리를 합니다. 심지어는 증권사조차도 익명 처리를 해요. 그러니까 뭐 하나증권의 김현수라고 치면 증권도 A증권의 A 뭐 애널리스트 이런 식으로 익명 처리를 해버리기 때문에 그 사람이 1, 2년 지나갖고 감옥 살다 왔는데 그 사실을 모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 애널리스트가 1, 2년 살고 와서 그 다음에 그 애널리스트 했던 자기의 저거를 살려갖고 이제 관련된 기업의 CFO라든지 그 다음에 투자회사라든지 이런 데 그냥 취직해서 거기서 또 돈을 벌어요. 이런 일들이 지금 비일비재하게 지금 여의도에서 나타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좀 규정이 필요한 겁니다.